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기기를 정말 좋아하는 얼리 어답터들이 쓰는 값비싼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90%에서 95%를 넘었다고 하죠. 사실상 누구나 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걸어 다니면서 인터넷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스마트폰이 없던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매년 제조사에서는 좋은 스펙의 속도가 빠르고 디자인을 강조한 제품들을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독특한 스마트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시작은 갤럭시 폴드라고 불리는 접는 스마트폰이었는데요. 기존에도 중국에서 접는 스마트폰을 만들었지만 실사용하기에는 워낙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폴드는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상징적인 스마트폰이 되었죠. 그 뒤를 이어 갤럭시 Z 플립이나 갤럭시 폴드 A가 나왔는데 연이어 나오는 제품들은 더 좋아졌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에서 점차 입지가 좁아져가는 LG가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스마트폰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세계 최초로 롤러블 스마트폰을 개발한 것이죠. 롤러블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접는 것이 아니라 펼칠 수 있는 스마트폰인데요. 휴대하거나 평소에는 일반 스마트폰 크기였다가 영상 감상을 하거나 필요한 순간에는 펼쳐서 화면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스마트폰에는 크게 관심이 없던 저도 LG의 롤러블 스마트폰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고 얼마나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LG의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이번이 최초가 아닙니다.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CES에서 롤러블 TV를 공개하며 한 차례 이목을 끌었던 적이 있죠. 실제로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침대에서도 TV가 등장하고 아무것도 없던 TV 거치대에서 화면이 갑자기 등장하니 놀라움의 연속이었다고 하고 심지어 완성도까지도 너무나도 좋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접는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한 곳이 힌지에 의해 접혔다 펴지는 것을 반복하지만 롤러블 같은 경우에는 접히는 구간도 있고 길이까지 연장되는 구간까지 있어서 접근하기 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것을 해낸 것이죠. 롤러블 폰이 출시도 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책에서만 보던 상소문 같다며 상소문 스마트폰이라는 별명을 지어주며 놀림감이 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서 생긴 애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롤러블 폰을 공개하며 전 세계 무대를 상대로 모든 혁신상을 싹쓸이해버린 LG가 다시 한번 스마트폰의 강자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CES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한국의 제품이 독보적이었다. 이런저런 기술력을 자랑하고 홍보하는 기업이 많은데 한국의 롤러블 스마트폰은 시연 한 방으로 정리되었다고 생각해. 나도 지금 아이폰을 몇 년째 사용하고 있지만 저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매번 속도와 카메라만 강조한다고 사람들이 계속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500년 전에 문서를 펼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놀린다고 하는데 사실 그들도 알고 있을 거야. 실제로 저걸 만드는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유럽에서도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선 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녔을 텐데 왜 우리는 저런 걸 개발할 생각을 못했을까? 이처럼 CES에서 상을 싹쓸이한 롤러블 스마트폰을 보며 깜짝 놀란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또 엄청난 물건을 만들었어. CES에서 공개한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가 자유롭게 늘어난다. 단순히 접거나 펼치는 개념을 뛰어넘었어. 왜 이런 것들은 한국인들만 만들 수 있는 거지? 삼성이 외계인을 연구원으로 고용했다는 영상을 마케팅에 사용하고 있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압도적이다. 최근 10년간 한국 기업들의 성장을 보면 외계인도 진짜처럼 느껴질 정도거든. 500년 전에 사용하던 종이를 컨셉으로 개발했다니 얼마나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거야. 역사에서 응용한 기술은 최고일 수밖에 없어. 한국인들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 옆으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도 가능한 것 같다. 10년 뒤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노트북이랑 TV도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거야. 이제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을 처리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
디스플레이가 구겨지지도 않고 접지도 않는데 엄청나게 늘어나고 두껍지도 않아. LG가 가전제품을 잘 만드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스마트폰 기술이 이미 유럽을 뛰어넘었네. 수백 년 전에 비슷한 개념이 있었다고 한다. 미국은 역사가 짧아서 참고할 만한 것이 없었나 봐. 왜 애플은 항상 같은 기능과 디자인의 스마트폰만 만드는 거야? 이러다가는 한국인들에게 시장을 뺏겨버릴지도 모른다. 나도 올해 고등학생이 되면서 중고 스마트폰 말고 신상을 사주신다고 했다. 롤러블 스마트폰이 언제 출시되는지 아는 한국인들은 댓글 달아줘. 제발 아이폰보다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어. 완전히 시대를 뛰어넘은 기술과 디자인이야.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수준이 한국인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야. 미국이랑 캐나다에도 수출해주겠지? 넷플릭스와 야구 경기에 최적화된 크기다. 저 정도면 침대에서도 TV가 필요가 없을 듯. 한국에 처음 와서 정말 놀랐던 것도 스마트폰이었어. 홈스테이 주인부터 옆집 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위스콘신에 있을 때는 전화와 메신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한국인들은 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해. 남자친구는 지갑도 없이 다닌 지 1년이 넘었어. 나도 CES를 보다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영상인 줄 알았는데 올해 상반기 판매 예정이라니 애플과 삼성이 긴장하겠어. 물론 내 계좌와 지갑도 긴장해라. 접는 기능의 스마트폰은 싫었는데 그냥 펼쳐지는 것은 해리포터에나 나올 것 같아. 살 수만 있다면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만져보려고 난리 나겠어. 이해가 안 돼서 몇 번을 다시 봤는데도 상상이 안 된다. 줄어드는 디스플레이는 어디로 숨어버리는 거야? 배터리만 있어도 두꺼운 아이폰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능이다. 10년 뒤에는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지 궁금해. 삼성 말고 LG도 한국 회사였다니 믿을 수 없어. 그럼 전 세계 가전제품을 한국이 휩쓸고 있었다는 거잖아. 중국은 인구가 몇십 배 많을 텐데 왜 아직도 못 쫓아가는 거지? 한국은 북한까지 빼고 나면 정말 작고 귀여운 나라야. 두루마리 휴지가 펼쳐지듯이 스마트폰이 쭉쭉 늘어난다. 곧 컴퓨터와 TV에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아이언맨의 삶이 머지않아 가능할지도 몰라. 한국의 연구원들이 분발해줘. 몇 년 전부터 CES는 한국과 미국의 기술 자랑회가 되어버렸다. 유럽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포기한 지 오래야. 올해도 혁신상은 한국이 몽땅 챙겨가는 듯. 가격이 너무 비쌀 것 같은데 $1200만 넘지 않으면 꼭 살 거야.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의 시작이다. 내년에는 늘어나는 양도 계속 증가하겠지? 한국인들은 자꾸만 새로운 기능에 집착한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사람들이지. 같이 일해보면 알게 되는데 정말로 퇴근을 하지 않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